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짓는 미소는 몇 가지나 될까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미소는 18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가짜 미소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미소를 짓는 사람이 미소를 짓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유쾌하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미소 많이 짓는 날 보내시고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 지금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소비자,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농산물의 품질을 비교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 표준규격 등급 도감을 처음으로 제작해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 효율을 높이며 공정한 거래 실현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농산물 표준 규격의 등급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고르기와 크기, 신선도, 결점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사과, 딸기, 호박, 감자 네 품목의 등급 도감은 등급 규격의 서술로만 돼 있는 품질 구분 방법을 사진을 추가해서 특, 상, 보통 단계별로 등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행위 개헌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는데요. 개선된 제도를 통해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 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들에 제공하도록 했고, 콘텐츠 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 가입이나 성인 인증을 가장한 결제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미 식품의약국이 우리나라 폐류 생산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폐류 위생 관리에 대해 지난 2년간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했으며 한국산 폐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 선박 휴대용 화장실 설치, 대미 수출해역 인근 가정집 정화조 수거, 가공공장의 제품 이력 관리 등 FDA 권고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아울러 가정집 정화조에 대한 우수 유입 방지와 지정 해역 인근에 위치한 고성군 하수처리장의 자외선 소독장치 설치 등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FDA의 이 같은 긍정적인 점검 결과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국내산 폐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길거리 금연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모바일 프로그램이 최초로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책 참여 과정을 압축적으로 구현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행정자치부와 성북구의 현안 과제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실제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혁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주민참여 정책마담 프로그램 방식을 우수 성공 사례로 모델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하수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4월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안 침하의 원인인 하수관로의 결함과 관로 주변 공동의 정비를 통해 하수관로로 인한 집안 침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안현섭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노후 하수관로라면은 어떤 하수관을 말하는 거고 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는 약 12만 6천 킬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중에 근본 정밀조사 대상 하수관로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되었거나 또 대형 공사장 인근 관로 또는 그 차량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이 예상되는 관로이고요. 약 4만 킬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긴 하수관로들을 이거 굉장히 전국적으로 조사 대상이 범위가 넓네요. 예. 네. 어마어마한데요. 단기간에 조사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6년 말까지 이렇게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체 지금 조사 대상이 4만 킬로나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조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고요. 네. 먼저 올해는 국고 350억 원과 지방비 362억 원 총 협의 712억 원을 투자를 해서 90개 지자체의 노후 하수관로 12,000km를 연말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하수관로가 2만 8천 킬로가 남는데요. 그 2만 8천 킬로에 대해서는 올해 지자체의 수요 조사를 해서 조사 물량을 확정한 후에 내년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할 것 같고요. 예. 네, 사업이 굉장히 큰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일일이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먼저 조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수 관로가 1m 이상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관로에 대한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관의 크기가 적거나 1m 이상이라 하더라도 가스라든지 이러한 안전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관로에 대해서는 CCTV를 장착한 소형 장비를 들여보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조사하시는데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저희가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었는데 집안 침하 때문에 그런 사고 때문에 많이들 우려를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나요? 먼저 사람이나 CCTV를 통해서 하수 관로를 조사한 결과 관로의 파손 등이 커서 관로 주변에 빈 공간, 즉 공동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집안 침하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표 투하 레이더 탐사라든지 내시경 조사 또는 시추공 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 관로 주변에 공동 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집안 침하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집안 침하라든가 사고에 대비한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집안 침하가 발생할 경우에 사람이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 침하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복구를 위해서
그 지자체별로 하수 담당 공무원과 하수도, 도로, 토질 등의 전문가들로 해서 비상조치반을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최초 신고부터 복구 완료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먼저 그 정밀 조사가 나오면 하수 관로의 결함 상태의 경중과 시급성, 또 관로 주변에 공동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치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먼저 공동이 있거나 관로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고 복구를 하는 긴급 보수를 실시하게 되고요. 긴급 보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두고 그 보수를 하는 일반 보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또 파손 부위가 만 그 보수를 하는 부분 보수나 아니면 그 관 전체를 보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수 관로의 보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처음입니까? 예. 이렇게 정밀 조사를 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정기적인 조사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번 조사는 내년까지 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네. 이번과 같은 어떤 대대적인 정밀 조사는 앞으로 없게 됩니다. 대신에 그 현재 하수도법의 하수 관로라든지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에 대한 그 어떤 상태 확인을 위해서 5년마다 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기술 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어떤 상태가 불량할 그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그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수 관로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5년마다 이제 기술 진단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먼저 이번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하수 관로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개보수라든지 교체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정비를 하게 되고요. 실제 긴급 보수 외에 일반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는 내년서부터 추진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도 그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고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조사 데이터를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수 관로의 유지라든지 운영 관리 자료로 계속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부의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경부 생활하수과의 안현섭 사무관이었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지하철로 방금 도착한 곳은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차는데 차는 어떻게 봐? 차가서 봤지? 그래. 나오자마자 들려오는 길거리 공연 소리. 벌써부터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가까이 와요. 안 물어요.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밤 슬피 후 연락 젊음의 거리인 만큼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음악 소리,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네. 지금 너무 재밌어요. 예. 친구들이랑 주말이라 시간 나서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길거리 공연도 다양하고
일단 뭐 즐길 거리들이 많아서 일상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젊음이 열정이 가득한 역시 홍대. 모두가 함께하는 젊음의 공연 현장. 괜찮은 거죠. 버린 그댈 잊어도 되죠.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것만 같은지.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홍대의 거리였습니다. 소리로 듣는 에세이 진행의 정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맛을 본 한국 음식의 만족도는 평점 C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국내에서 출국하는 외국인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방한 후 한국 음식 선호도는 100점 만점에 74.44점으로 집계됐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인은 중국인 350명,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인 190명, 일본인 126명,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인 59명, 유럽인 43명, 기타 국가 41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맛있게 먹은 한국 음식은 비빔밥으로 나타났고요. 불고기, 삼겹살, 치킨, 갈비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만족했던 한국 음식으로는 생선구이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어서 냉면, 국밥, 쌈밥, 된장찌개, 김치볶음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음식을 홍보할 때 김치만 홍보하는 건 피자를 두고 피클만 광고하는 것과 같지. 이제는 한국의 다양한 요리 위주로 홍보했으면 좋겠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하지만 채소가 몸에 좋다기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고기를 아예 안 먹고 무작정 채소만 섭취하는 사람도 많고요. 암 환자가 고기를 끊고 채소만 먹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 확인 없는 정보가 떠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극단적인 채식주의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소화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고 열이 많은 사람은 채소만 먹고 살 경우에 소화불량이나 가스 과다 생성,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몸 전반의 기운도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채식과 육식을 함께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더욱 좋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뭐든 한쪽으로 과하게 치우치면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식습관이 장수는 보장해줄 수 없어도 건강한 삶은 보장해준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강남의 한 은행에서 고객에게 실수로 6,000달러를 6만 달러로 지급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은행원 정모 씨는 지난 3일 오후 한국 돈 500만 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려는 A 씨에게 100달러 지폐 60장을 내주려다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내줬습니다. 고객 A 씨에게 원래 내줘야 할 금액보다 4,375만여 원을 더 준 건데요. A 씨가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않았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면서 반환을 거부하면서 정 씨는 4천만 원이 넘는 그만큼을 사비로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점 안팎의 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서 진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실수에 대한 손해를 전부 직원에게 떠넘긴 은행의 행태가 황당하네요. 남의 것에 욕심내면 오히려 더 잃게 된다는 거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2011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군의 내신은 전체 9등급 중에서 8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곤충 연구에 빠져서 채집을 하러 다니고 밤새워 관찰한 A군은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는데요.
그의 연세대학교가 처음으로 도입한 창의인재 전형 덕분입니다. 그로부터 만 4년 연세대학교는 창의인재 전형의 내년 정원을 올해 절반인 10명으로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축소된 배경에는 뽑을 인재가 없다는 고민이 깔려 있었는데요. 연세대 입학처의 한 교수는 학교의 뜻은 기존 제도가 담지 못하는 학생들을 뽑자는 건데 면접을 통해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듯한 학생들과 과거가 조작된 학생들이 나타날 때마다 좌절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창의력마저 학원 가서 배우는 현실이라니. 좋은 대학 가겠다고 과거까지 조작하는 학생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봄을 맞아 몸속 독소 배출법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몸속 독소 배출법으로 잠에서 깨면 바로 간단히 스트레칭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순환을 도와서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이완시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또 다른 방법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잡아두고 배설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면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방법인 목욕은 가장 효과적으로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인데요. 냉탕과 온탕에 번갈아가며 물을 담그는 냉온욕법을 하면 혈액과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3분 동안 목욕을 한 뒤에 차가운 물로 바꿔 2분 정도 목욕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나도 간만에 독소 좀 빼볼까? 그런데 몸 안에 독소가 빠져도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게 함정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때죠. 다행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지금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어서 한동안 심했던 황사와 건조함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여라도 오늘 비 맞지 마세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